이번 시간에는 직업 살아가는 방법의 선택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결국 직업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가 직업 생활하는 위치에 의해서 생활 패턴, 리듬이 조성되고 내 담당하는 업무 분야에 의해서 인적 자원 네트워크라든지 내 역량 관리, 능력 관리하는 방향과 패턴이 조성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잘 살아가는, 행복하는, 만족하는 이런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직업, 역량, 성과는 서로 이제 균형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삶의 목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돼야 된다. 내 비전에 맞는, 삶의 목표에 맞는 직업이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업 생활의 역할을 통해서 내 삶을 충족시키는, 행복감을 추구하는 연계성이 높은 분야 직업이 선택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전과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뭘 추구할 건가 하는 직업관과 미래, 직업의 활용 방향, 조직에서 경영진으로 성장 발전할 거다. 역량 전문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추진력, 목표 지향성이 향상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을 파악해야 된다. 전 웬만한 다른 분야는 쉽게 이해가 되고 적응을 잘합니다. 새로운 어떤 학문 분야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한 어떤 역할이든. 그런데 음악 분야만은 정말 전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만일 제가 어떤 역할을 지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음악 분야에도 작곡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곡을 쓴 건 아니더라도 뭐 수필적인 어떤 형태나 어떤 보고서 쓰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만드는 이런 어떤 역할이 상당히 많이 이제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음률을 조정하는 어떤 그 부분, 그건 소위 말해서 오음포도 명확하게 판단 못 한다 이거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말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젬병이다 그럽니까? 정말 수준이 이하다 이거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해도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일 제가 어떤 지향한다, 그럼 적성이 전혀 적응력도 노력해도 어떤 습관적인 어떤 패턴이 조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실제 효과가 뛰어난 이런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혀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의 어떤 메리트 의식을 가지고 추정해 보더라도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죠.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왼쪽으로 가면 참 잘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러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성에 관련됐던 분야, 그게 타당하겠다. 근데 이제 꼭 선천적인 적성이 없더라도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적성은 개발되지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행동이 적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무의식적인 반응 행동을 나타내게끔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또 노력했느냐, 그것이 아니면서 연구하는 어떤 분야를 선택한다, 그건 타당하지 못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개발, 방향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검토됐으면 당연히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야별로 직무 수행 능력, 지식과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적응 행동,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요건들이 장기적으로 전문화되어 갈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조성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 능력은 학문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적이고, 학교 배운 지식이 사회적으로 잘 응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응용할 수 있는 지식, 또 다른 전문 역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개념, 그조차도 없으면 추가 학습이 안 되죠. 전문화를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이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여건 속에서 능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확립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칩을 하게 되면 어떤 적시적으로 그 상태로는 활용 또는 응용하는데 좀 제약 요인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초 토대 위에서 다른 학습과 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적인 개념만 명확하게 확립하고 실행적인, 운용적인, 경험적인 요건을 도외시한다 그러면 그것도 활용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어떤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실용력과 경험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아주 다각적인 효용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적성, 인성, 어떤 가치관, 태도적인 어떤 부분도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또 미래 직업은 안정성, 성장성. 다른 어떤 과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직업 역량의 전문화를 추구하는데 역량이 확립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없다. 소위 말해서 저성장 산업이다 이거죠. 산업이 소멸돼 버린다. 그러면 한편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보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형태입니다. 산업은 성장 산업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되지 저성장 산업에서 쇠퇴 산업에서 소멸된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추구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자기 독자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해서 전문 능력을 활용해서 뭔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도 이미 산업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잠재적인 가치도 있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떤 직업 분야. 대부분 미래의 어떤 직업군들이 한 10년 전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어떤 시점에서 한 70% 정도, 70% 정도는 현실화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5년, 20년 전에 예측됐던 산업 분야, 물론 일부 산업은 선행적으로 기간이 앞당겨서 활성화됐다가 소멸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는 산업도 있습니다. 한 65%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측하는 부분은 다양한 빅데이터로 가지고 미래 산업을 예측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 75%, 거진 80% 정도 예측될 거다. 이 이전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했던 산업의 65%만큼 예측은 됐더라도 향후에는 더 높은 어떤 예측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예측되는 그런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패턴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 목표 달성 의지와 동기가 유발된 직업.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추진력, 또 실행 가능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야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산업이죠. 직업 능력이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 결국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30대 후반, 기본적으로 38세 전후, 좀 타임이 늦어지만 42, 3세까지는 자기 직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60, 70 이후에도 직업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밀리게 되고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의미 없는 새로운 또 산업 분야 발생되면 전문화가 돼 있으면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 분야가 다시 탐색되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능력은 소멸시키게 된다. 그래서 직업 역량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 물론 이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떤 직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전문화가 가능한 직업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분야에서도 여러 유형의 어떤 직무군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포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직업 분야에서
직무군들에서도 전문화가 가능한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직무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에 몰입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제 사회적인 기여도, 글로벌 성장 잠재력, 이런 어떤 역할들이 직업 분야로 선택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의 또 성장사의 거리, 70년대 이런 산업, 80년대 이런 산업, 80년대 이런 중화학이나 금속 어떤 소재 산업은 산업 기반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도 산업의 또 토대 위에서 물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종이 되든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갖춘 산업 기반 산업들은 아직도 경쟁력을 확립하면서 존립된다. 그건 지속적으로 존재감이 확립된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산업, 이제 2000년대 산업 굉장히 빠른 속도로 70년대 산업, 80년대 일부 기간 산업은 존재되더라도 그 기간 산업을 지원해주는 어떤 산업들은 대부분 다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80년대 산업, 90년대 일부 산업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현재 잔존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관련됐던 산업들은 거진 경쟁력을 소멸했다 이거죠. 이제 지금 이제 2000년대에서 이랬던 산업이 성장하고 또 기반으로 조성되고 또 이 산업들도 향후 한 10년, 15년, 2020년대 후반쯤 되면 상당 부분은 다른 산업 패턴으로 또 융복합 산업군으로 전환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조성된다 이거죠.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제 미래 성장 산업, 지속적인 안정 성장성 이런 유형. 그다음에 이제 높은 어떤 성장률이 기대되는 어떤 산업 분야. 이런 산업 분야의 직업 패턴을 설정해서 역량을 전문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어떤 표준 분류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7,000여 개의 직업군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군을 크게 그룹핑하게 되면 이런 분야다 이거죠. 물론 경영사무관리다, 생산기계 정비 업종에도 경영사무 어떤 관리 부분이 있고, 교육, 연구과 생산기술이든 기술정비든 기기장치든 그 부분도 교육훈련 지원 안 됩니까? 또 생산제품, 운송, 물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산업의 주력 업종에 연계되는, 지원되는 분야보다도 고유의 어떤 사업 분야 중심의 역량을 전문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직업 성장성,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됐던 미래 삶의 어떤 비전 실현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강좌는 효산인력개발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HSOJT라는 홈페이지에 직무 역량 개발, 직업 분야별 직무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